2022년 2월 16일입니다. 수요일이지요. 벌써 2월 달도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경매 라방 오늘 제 58강입니다. 생생경매에는 114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최대 합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최대 합가 해가지고 잠깐만요. 제가 최대 합가 나와 있습니다. 최대 합가면은 최대 분리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합가는 뭐다 합친 거잖아요. 분리는 뭡니까? 분리하는 거 아닙니까? 뭐 법률적으로 막 우리가 그런 거 자꾸 하지 말아요. 그냥 아웃라인만 잡으면 돼요. 최대 합가가 뭐죠? 뭔가 최대 합쳤대. 분리는 뭔데? 다시 찢어졌대. 분리됐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먼저 최대 분리를 보겠습니다. 최대 분리가 뭐냐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그냥 제 생각나는 대로 적었어요. 예로서 남편이 최대주야. 그죠? 남편이 최대주고 부인이 최대원입니다. 근데 사정상의 세대를 분리를 해야 돼. 그러면 원래 보면은 남편이 여기에 세대주가 된단 말이죠. 그럼 부인은 어떻게? 세대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정상 세대를 분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남편과 부인이 각각 세대주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세대 분리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며칠 전인가 제 채널에 영상물에 어떤 분이 저기 질문을 주셨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2022년 6월 달인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는데 현재 그 집이 경매 진행 중이래요. 경매 진행 중이고 4차 기일이 잡혀 있답니다. 이 상태에서 이사를 가도 되나요? 그래서 저는 이사 가도 됩니다. 4차 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그 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대항력은요, 주민등록은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그 경매주택에 머무르고 있으면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일 이후에 다른 데 이사 가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경매가 진행되다 경매가 취하가 돼 버렸어. 그래서 경매가 취하가 되면서 경매 없이 동그란다. 그런데 이미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어떻게 다른 데로 빠져나갔다 하더라고요. 이야, 이거 완전 말 그대로 이제 임차인의 대항력이 그러니까 경매가 진행된다는 전제하에서는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주민등록이 존속하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경매가 진행되다 때는 경매 취하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이구야, 경매 취하됐다. 그런데 임차인은 주민등록 이미 또 다른 데 가 있어. 그럼 임차인은 뭐다? 그 임차주택의 대항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세대 분리, 그러니까 계약 기간 중이니까 임차권 등기는 할 수는 없거든요. 주택 임차권 등기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만료가 돼야 되잖아요. 만료가 된 상태에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2022년 6월 달이니까 지금 현재 2월 달이니까 계약 기간 중이거든요. 어쨌든 계약 기간 중인 상태에서 다른 데로 부득불 이사를 가야겠단 말이지. 근데 혹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주택이 경매가 취하가 된다 그러면요, 임차인이 이미 다른 데 나가버려서 그럼 대항력은 상실해 버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 부부로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다면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있잖아요. 세대를 분리해버려요. 이게 이제 사정이거든. 사정상 세대를 분리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남편 세대주고 부인도 세대주가 됩니다. 각각 세대주가 되는 거예요. 세대주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세대 합가를 이제 보여드릴게요. 오늘 라이브 방송 일지가 2022년 2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세대 합가 이렇게 나와 있지요. 세대 합가 해가지고 사정에 의해서 남편과 부인이 세대를 분리해야 각자 세대주였다가 다시 세대를 합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분리는 뭐다? 나누는 거. 합치는 건 뭐다? 합치는 거. 합치는 거죠. 이렇게 세대 합가로 이해하자.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여드리는 사례가 세대 합가 관련된 경매 사건 해가지고요. 이 사건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오래됐지요. 근데 ABC 부동산 경매 책 가지고 계신 분은요, ABC 부동산 경매 몇 페이지 81페이지 보면 이 사건이 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남부 99 타경이니까 이제 이 사건 번호 가지고는요, 경매 정보지 클릭해가지고는요, 이게 사건이 안 떠요. 아주 옛날 거라서. 근데 이 사건 관련한 그 대법원 이 판결입니다. 이 사건 번호인데 2007-7만75 판결인데 이게 손해배상 청구 관련된 판결이에요. 이 사건이 과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 내역을 차근차근 말씀드려볼게요. 짠, 넘어갑니다. 넘어가니까 1998년 상당히 오래됐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사안이 지금 현재 2022년도에도 그 발생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죠? 98년도 5월 달에 1순위 저당권이 떡 설정됐다는 거죠. 지금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게 임차인인데 처가 전입신고했어요. 99년도 오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여 년 전에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이라 그러면요. 대단히 큰 금액이에요. 처가 전입신고했는데 이분들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안 받으신 것 같아. 99년도 6월 달에 전입신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한 4개월 후에 2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보니까 이제 남편이 짠! 전입신고했단 말이지. 그러면 처가 전입신고했다는 것은 뭐다? 그 전에 다른 집에서 살다가 살 적에는 세대 합가, 말고 남편이 세대 주고 부인이 세대원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99년도 6월 달 보니까 처가 전입신고했다 이거죠. 세대주로서, 그러니까 세대 분리해가지고 전입신고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99년 10월 달에 저당권 설정되고 나서 11월 달에 보니까 남편이 전입신고했다 이거죠.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여보 이제 우리가 다시 한 집에 사니까 세대 합가합시다. 합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세대 합가입니다. 세대 합가. 자, 이런 상태에서 말이죠. 이 상태에서 밑에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보십시오. 99년도 12월 달에 제3자가 판결문, 이제 하여튼 집행권원회에서 강제기밀 신청했어요. 이게 이제 요 날짜 4차 매각기일입니다. 4차 매각기일이라는 말이죠. 단독으로 이제 누가 7,793만 2천 원에 낙찰받았단 말이죠. 근데 이 1차 감정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니까 1억 2천만 원 대비 7,793만 2천 원에 낙찰받았으면 잘 받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대금 지급 기일이었을 겁니다. 그죠? 대금 지급 기일. 맞죠? 민사집행법이 2002년 7월 1일부로 해서 제정 시행됐으니까 아마 2002년이니까 지금 현재 이때는 2002년이 아니거든요. 2002년 이전에는 대금 지급 기한이 아니고 대금 지급 기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게 경매를 알아야 돼. 경매를 알고 이분이 만약에 이게 낙찰 받았잖아요. 그죠? 낙찰 받은 상태에서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요, 사람들의 소탐대지라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심합니다. 몇십만 원 아끼려다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그냥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런 걸 사람들이 몰라요. 아주 어리석은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안종의 경무TV 채널을 보시는 우리 회원 시청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 7,793만 1천 원에 낙찰 받았다. 제가 잘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1억 2천만 원짜리로. 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순위 저당권 이게 말소가 돼버렸네. 언제 낙찰자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탁 말소돼 버렸어. 이게 없어져 버렸어. 이제 여기서 이제 세대 합가라는 아주 불길한 징조가 싹 나타납니다. 이게 없어져 버렸어. 그럼 어떻게 한다더라? 처가 이때 전입신고. 그럼 요게 없어지게 되면 어쨌든 당해 사건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는 2순위 저당권 요게 되잖아요.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말소됐으니까. 근데 보니까 처가 요 2순위 저당권보다 먼저 전입신고했고 남편은 나중에 전입신고했다 손치더라도 1985년 동안 보니까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남편이 임차인으로 임대차 계약서상에 사인했다 치자 이거죠. 그럼 남편이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의 주민등록이죠. 남편이 이때 전입신고했잖아요. 주민등록.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본인의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처나 자녀 등의 가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라는 거, 이게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도 포함된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대항 요건 중에서 하나인 주민등록은 말이지. 남편 건뿐만 아니고 처나 자녀 등의 주민등록까지 포함돼도, 그럼 와이프 주민등록도 포함되니까, 이야, 99년 6월 달로 해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순위 저당권 이 자체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 사람들 잭소리 못해요. 낙찰자한테. 그런데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말소 죽어버렸다, 이게.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을 이 양반들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도 안 받았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해요. 한 20여 년 전에 전세보증금 7천만 원은 참 크잖아요. 그죠? 그런데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 야, 뭔가 좀 냄새 난다, 이거죠. 어쨌든 봐가지고 우리는 뭐 냄새 나든 말든 그만큼 임차인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언제 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죠? 확정일자는 안 받아도 돼요. 상관없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1순위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는 것이죠, 말소. 말소가 되었다더라. 그런데 한번 이분은 편의상 갑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다 치자 이거죠. 이분 같은 경우는 말이죠. 대검 지급기일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 언제 대검 납부하는, 그전에 말이죠. 한 10대 번 막, 입찰해서 떨어지니까 열받아가 씩씩거려 죽겠는데 그냥, 간만에 낙찰받아가 말이죠. 카페에다가 막 낙찰 후기, 올려가지고 막, 이미 낙찰받아서 돈 벌었다 걔가 소주한테 팍 샀겠죠, 그죠? 이러면서 대검 지급 기일 요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대검 지급 기일 오니까 딱 해가 대검 납부해버렸어요. 대검 납부하고 나서 낙찰자의 갑이 사람 말이죠. 이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여보, 어이 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식 웃으면서 여보요, 이거 없어진 줄 몰랐어요. 그죠? 이거 없어진 줄 몰랐냐 이게지. 그때 가서야 갑이 딱 보니까 어머야 진짜 이거 없어져 버렸네. 언제 없어졌는데 우리가 대검 납부하기 전에 우리가요 경매 사건에 있어 가지고 권리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 변동입니다. 변동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낙찰자가 경매가 진행 중이다 그러면요 대검 납부하기 직전까지는요 권리관계가 엄청 많이 춤출 수 있습니다.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검 납부해버리면은 일단 이게 민사집행법 몇 조입니까? 135조인가요? 135조에 해 가지고 대검 납부를 해버리면요. 그때 낙찰자는 등기 안 해도 그 경매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민법 187조인가요? 그런데 그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그러면은 등기를 해라. 당연하죠. 그죠? 처분이라는 게 뭡니까? 은행에다 담보, 잡히고 돈을 차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누구한테 판다든지 이땐 당연히 낙찰자 명의로 이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대검 납부하면 끝나버린다 이거죠. 완전. 자, 그런데 이분이 대검 납부하고 나서 또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이런 말씀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최소한 돈보다 등기부등본 2통은 두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언제 확인하는데 이게요. 이분이 갑이라는 사람이 2000년도 12월 달에 입찰 들어가 4,000매각길래 입찰 들어가신 모양인데 입찰 들어가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채팅창에 많이 들어와 계시네요. 이거 누구신가요? 백만손님 아까 말씀드렸나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자바니님 해가지고 추워요. 추워요. 지금 배찬인 선생님 들으셨네요. 네. 윤주현님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반갑습니다. 종종 뵙기를 기대합니다. 자, 다시 이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경우 최소한도 2번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됩니다. 입찰하기 직전에 확인해 보자 이거지. 확인해 가지고 혹시 내가 매각 물건 명세서상에 표시된 내용과 등기부등본상의 어떤 권리관계가 변화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돼요. 그래 내가 이 날짜에 입찰해 보니까 입찰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해 보니까 이게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그럼 낙찰 받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봐가지고 낙찰 받고 나서 대검 납부하기 요 사이가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그럼 대검 지급한다, 오늘 대검 납부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완전히 제 말씀대로만 하십시오. 요즘 등기부등본 2002년 2월 기준에서 이제 등기부등본 한 통 얼마입니까? 700원이지요? 예. 700원 같은 껌값이잖아요, 껌값. 예. 그래서, 대검 납부하기 직전에, 요즘 대법원 등기소는요, 이게 인터넷으로 해가 실시간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권리 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된다면요, 적각 등기부등본상에 이제 표시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제 대검 납부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확인하면 어머야, 1순위 저당권이 이게 말소돼 버렸네. 이거 죽어버렸다, 이게. 이때는 갑이 이 사람은 방방 떠야 됩니다. 어떤 거 가지고 방방 떠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 있잖아요. 그죠? 쉬워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게 되면요.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있어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는 아마도 이게 1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날짜를 기준으로 했을 거라고. 그런데 나는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이거다. 그럼 이것이 말소기준 권리인 걸로 알고 그러면 임차인이고 뭐고 다 죽는 걸로 알고 내가 들어간 낙찰 받았는데 근데 대검 납부하려고 딱 보다 보니까 이게 1순위 저당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최선순위 설정일자가 이게 아니고 2순위 99년 10월달 2순위 저당권이 최선순위 설정일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엄청 중대한 하자다. 맞잖아요. 돈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 사람 전세 보증금이 7천만 원이기 때문에 맥시멈 낙찰자 7천만 원은 물어줘야 돼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각 물건 명세서 작성에 엄청 실이 중대한 하자입니다 하면서 법원에다가요. 매각 불허가 신청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 그렇죠? 아마 이제 대금 납부하기 직전이다면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해가지고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요. 법원에서는 잭소리 안 하고 그대로 취소 결정 내려줍니다. 매각 조건이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면 내가 입찰을 당시에는 이게 이 1순위 저당권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낙찰자는 이 임차인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게 죽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180도 확 돌변한 거 아닙니까?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 확 돌변해버렸다고. 그러면 맥시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낙찰자 7천만 원 물어줘야 된다고.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화면을 다시 깨끗하게 정리를 할게요. 이분 같은 경우 보니까 7,793만 2천 원에 낙찰 받았단 말이죠. 그죠? 낙찰 받아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맥시멈 7천만 원까지 한다면 업무에 얼마입니까? 1억 4,700이 돼버리는 거야. 2000년도 같으면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인데 22년 전에 아파트를 말이지 1억 2천만 원짜리 1억 4,700만 원에 20년 전에 안 그랬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요. 시세를 기준해서가 아니고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그 당시 참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지금 후회가 돼요. 그때 내가 완전히 줍줍하지 않은 것이 후회가 됐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요.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 가격 그거 기준해가지고 80%대 써서 낙찰 받았다니까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보니까 법원 경우에는 어른이 이럴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봐가지고. 법원에서 평가한 감정가격은 완전히 개무시해버리고 시세 기준에서 시세보다도 더 높은 금액을 막 그냥 사람들이 질러버리더란 말이죠. 어쨌든 1억 4,700만 원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 가보로 치자 이분이 아니 도대체 누가 이거를 말소시키냐 해가지고 천천히 알아보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게 대법원 2007-7만75 판결 내용에 터널에 터잡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대법원 2007-7만75 판결입니다. 이거 한번 여기 그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거 갚았냐 해가지고 따져보니까 이분이 성질이 좀 대단했던 모양이야. 돈은 말이죠. 소유자 당신이 빌려 쓰고 말이지. 왜 말이지. 이 상태로 나면 우리 전세금 7천만 원 알토란 같은 전세금 완전히 홀라당 날아간다 이거지. 가서 멱살 잡고 뭐 쥐어 흔들어 버렸겠죠. 그냥 확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소유자가 말이죠. 해가지고 이게 1순위 저당권의 설정 최고액이 한 3천만 원 정도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게 집주인이 이걸 갚아버렸어.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요, 이 대법원 2007 다 하면 여기에 원고, 피고 이런 식으로 싸움하는 겁니다. 예. 결정해가지고요, 대법원 뭐 2022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결정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이런 경우는 뭐 시간이 짧게 단축되는데 대법원 다 그죠? 그러니까 대법원 2002 다 하면 이게 원고 피고 하니까 이게요 재수 없으면 2년 3년 간다니까. 예. 우리 경매 투자하는 목적이 뭡니까? 대법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대법원 판례 만드는 게 목적입니까? 대법원 결정은 때로는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대법원 전세금 관련해서 대법원 결정 두 건 만들었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나중에 전세금 강의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 이게 만든다는 건 머리 아파.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얼마나 열받아서 말이지 그냥 누가 이걸 말소시키냐 해가지고 다 조사해보니까 집주인이 말소시켰다 이거지. 그래서 아마 이분 입장에서는 주장을 해야겠지요. 낙찰자 나 모르게 말이지. 이거 말소시킴으로 해서 낙찰자인 내가 손해를 입었다면은 그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내라 이거지. 그러니까 대법원 올라가 대법원 판사님들 그래 당신의 말이 맞다 해가지고 당신이 손해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의 경매 부동산이죠. 경매 부동산의 경매 부동산 소유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를 들어 가지고요. 이 갑이라는 분이 이분들이 확정일자를 안 받는 바람에 최우선 변제도 안 되고 우선 변제도 없단 말이죠. 그죠? 그 7천만 원 전액을 낙찰자 다 인수했다 이거죠. 그러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하는 금액 7천만 원 끄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대법원 판사님들이, 갑, 당신이 7천만 원 손해봤구나. 그럼 소유자, 당신은 말이지 경매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당신은 저기 갑한테 7천만 원 줘. 라고 판결문은 그렇게 나왔다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 경매부동산 소유자가 나 돈 없다 그러면 어떨 낀데 말이죠. 판결문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단지 선언적인 의미입니다. 너 당신 빨리 돈 줘라 이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지. 너 돈 안 되면 확 그냥 까먹어서 집어넣어 버린다. 그런 강제 조항은 없어요. 봐가지고 줘라. 네 알았습니다. 그럼 이분이 찾아가가지고 빨리 7천만 원 줘. 나 돈 없다. 메롱 이러면 어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뭐다. 대금 납부 아주 간단해요. 이게. 예. 아주 간단하대. 그러니까 등기부등본 2번만 확인하면 된다니까요. 입찰하기 직전에 한번 확인해보고 대금 납부하기 직전에 한번 확인해보고 이 당시에는 그 등기부등본 한 통당 300원인가 500원 되게 쌌어요. 지금은 700원이니까 그만 발급받아 보면 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이게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매각물건 명의서서 작성에 엄청 실이 중대한 하자를 해서 매각 불허가 신청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낙찰자는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아마 제가 나중에 관련 부분 가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경매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낙찰자가 때로는 봐서 본인한테 어떤 불리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낙찰 받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그 낙찰 받기 전에는 낙찰 못 받아가 막 안달복달해요. 근데 낙찰 받고 나서 보니 갑자기 저 낙찰 받은 부동산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나는 어떻게 하면 저 꼴보기 싫은 부동산에 대해 낙찰 부동산이죠. 빨리 내가 털고 나오느냐. 틀고 나오는데 손해를 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절차상에 있어가지고 매각 불허가 신청이다. 또는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취소 신청이다. 매매대금에 반환과 경매 취소 이런 식으로 절차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관련 부분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게 알면은 이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서 좋습니다. 지금 현재 사건이 일어났다 해가지고 등기부등본 2통 발급한다 그러니까 한 통, 2통이 1,400원이죠. 그죠? 1,400원이면 끝나버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대법원은요, 법률심이기 때문에 아마 변호사 선생님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1심, 2심에서 2000년도 같으면 인터넷도 제대로 발달 안 되다 보니까 소장 이런 거 어떻게 작성하는지는 모르니까 그럼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야 될 것이고 가가지고 그럼 누구 좋은 일만 시킵니까?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이런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 아들내미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들내미한테 이 사건 토스해 드릴게요. 토스해 드리고 이게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킨다니까 봐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 그대로 약간의 어떤 주의만 기울인다. 호미로 막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호미로 막을 수도 있는 것을 안 되니까 어디 갑니까? 가래로 막나요?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 수차례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아마 또 제 채널에 보면요, 다른 영상물하고 약간 중첩되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더라도 그냥 여러분들 보시고 그냥 보십시오. 돈 내고 보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지? 그냥 보시라니까, 그냥. 보셔가지고, 어쨌든, 이런 경매 관련된 지식이 내 몸에 인이 배기 되지, 탁탁 배겨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정보지 보자마자 그냥 탁탁탁 뭔가 튀어나와야지만 이게, 이제 내가 경매하는, 경매꾼이구나. 이런 식으로 어떤 생각이 되는 것이지. 공부할 적에는 아는데 돌아서면 잊어먹고. 또 보면 알겠는데 또 돌아서면 고개만 돌렸다면 잊어먹는 거야, 봐가지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요, 내가 안 당하기,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안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봐가지고, 이건 필수적입니다. 경매 신청권자입니다. 경매 신청권자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2번째 보니까, 봐가지고 이게 등기부등본이죠, 그죠? 등기부등본, 최소한도 2번. 이것도 언제? 입찰하기, 잠깐만, 이게, 입찰 전에, 낙찰받고 나서 대금 납부한다면 대금 납부 전에, 최소한도 이것만, 왜냐면, 특히 1번 같은 경우 경매 신청권자 확인한다는 게, 이 건 같은 경우 경매 신청권자 너무 강제행매잖아요. 강제행매다 그러면 여기 또 때려봐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해 가지고요, 무익료 또 잉의 없는 경매,
해당돼가지고 내가 정말로 말이지, 요즘 같은 그 추운 겨울날 말이지, 임장을 가가지고 부동산 중개업소가, 요즘 부동산 중개업소 뭐, 그래가 잘 안 되는 데도 많을 거예요. 가뜩이나 장사도 안 되는데 말이지, 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사장님 이 동네 집값 얼마예요? 그러면 부동산 업소 사장님들 열받는다니까, 으이씨, 해가지고. 그리고 구박 받아가면서 가격 조사해가지고 나름대로 그 가격이 말이지 역정보인지도 모르잖아요. 부동산 중개업소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 인간이 또 왔네, 그러면. 역정보를 흘려낼 수도 있지. 그런 어떤 위험 부담감을 가지면서 우여곡절을 낙찰을 받았는데, 우와, 보니까 나는 이건 몰랐어. 경매 신청 뭔지 몰라. 근데 보니까 우여곡절 끝에 낙찰 받고 나서 또 보니까 일주일에 담배가 불허가 결정 나버렸어. 그 매각 불허가 결정 나니까 얼마나 열받으면 뚜껑 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담당 경매계가 막 삿대질을 하니까 담당 경매계는 이 쳐다보자. 이 무식한 사람아. 당신 민사집행법 102조 무익녀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면서 경매하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정말로 면 팔려버리지. 한마디로 쪽팔리는 거지. 그죠?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은 쪽팔려도 괜찮아요. 왜? 자기 머릿속에 뭐 든 게 없으니까. 맞잖아요. 그죠? 남 탓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매 신청 먼저 확인하자 해가지고 보니까 강제경매 신청됐다. 그러면요, 이게 이 경매 신청 먼저 확인해서 민사집행법 102조에 의한 무효행위가 될 수도 있고, 대위변제는 요건 같은 경우 집주인이 갚았기 때문에 대위변제는 아니겠죠. 그죠? 어쨌든, 권리관계가 변동이 될 수 있다. 근데 1순위 저당권자 경매 신청했다면 이걸, 누가 집주인이 갚았다 그러면 경매는 처음부터 없었던 걸 돼요. 없었던 걸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3자가 강제경매 신청했기 때문에 이건 없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그런 사실을 모르고, 흘러라 해서 대금 납부한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우와, 이게 말소된 사실을 갈아넣게 해서 아주, 알았다 이거지. 이 상태에서 누굴 원망해본들 아무런 의미는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시면서요. 자, 여기서 이제 1부 방송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세대열람내 여기서 샘플이 있는데요. 2부 방송에서는 먼저 샘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제가 낙찰된 물건을 보니까 지분 경매인데, 한 건 낙찰 잘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니까 현재 북부지방법원 사건인데요. 현재 경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탁 들어가서 낙찰하면 대단히 괜찮더라. 그래서 화면을 정리해서 제가 2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